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단독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낙점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 특사단에 김우영 의원도 포함이 되어 그렇군요. 있다고 하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영 의원. 그래서 뭐 이제 김 전 위원장이 확인을 해줬네요. 한국일보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맞다. 수락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방미는 언제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지금 미국에 방미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련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미국 특사단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을 다룬다고 합니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현재 미국에 있죠. 예, 가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어떤 맥락인지 저희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네. 이 특활비로 조금 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통령실에 41억 2,500, 검찰에 40억 400, 감사원에 7억 5,900, 경찰에 15억 8,200, 도합해서 한 뭐 비서실 뭐 등등 해가지고 105억 정도의 이제 특활비가 포함이 됐어요. 네. 전체 그 이번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검찰 특활비는 왜? 이런 질문이 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특활비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증빙이 기본적으로 없어도 되는 비용인 건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검찰 내규는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전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막 국회에서 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증빙이 안 되냐. 왜냐하면 냈는데 다 이게 글씨로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했더니 오래돼서 휘발돼서 그렇다는 취지로 또 뭐 답변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부딪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완수된 이후에 특활비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대 의견을 붙였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바로 이 특활비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지금의 검사라는 직함은 공소청 검사들만 갖게 되는 것인데 네. 이제 공소청의 특활비가 뭐 얼마나 왜 필요할 것이냐 공소 유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특활비는 네. 기본적으로 수사와 연계가 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의식도 있고 그래서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본회의에 검찰 개혁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까지 네네네.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취재를 조금 해봤더니 실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남겨두어야 될 예산을 싹 다 쓰고 가가지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 금액은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매우 쪼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쓸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과방위 관계자에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남은 돈이 150만 원밖에 없다. 홍보 예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별건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바라 세금 도둑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승수 변호사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어디다 쓰는 건지 최소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좀 해라.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도 꼭 특활비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가 다시 별도의 항목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회사에서 법인카드 쓰는 것처럼 그 체크카드를 이제 할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씩 부서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쓰고 현금으로 뭘 꼭 써야 된다. 수사 활동과 관련해서. 그럴 때는 예외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정도가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내용도 없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검찰에 현금 따발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부활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는 없어서 그랬다라는 건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법무부는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지급한다라고 그 부대 의견을 두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검찰개혁하면 검찰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왜 검찰 특활비를 그때 가서 집행하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특활비라고 하면 워낙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니까 네.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신이 높고 또 뭐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뭐 저도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에서 계속 특활비 쓰겠다고 하면 저도 폐지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준비했고 내란을 일으킨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특활비가 쓰여진다? 그거 동의할 국민이 한 명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특수활동비는 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 특활비를 일부 부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의미가 있다. 네. 뭐 별로 비판받을 부분은 아닌데요. 검찰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특활비를 쓰는 것이 개념인데 네.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특활비를 내려보내면 그걸 수사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특활비를 줄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 주장이 조금 더 타당성이나 설득력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지금 특활비를 배정은 하더라도 그 입법이 완료되고 나서 아마 이제 수사 업무에 쓰이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뭐 재조정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읽히기는 하는데 네. 굳이 그럴 거였다면은 그냥 대통령실만 부활을 시키면은 논란 없이 갈 수 있었던 사안을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검찰개혁 법안과 이 특활비 부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논리적인 좀 모순성이 발견되는 거 아닌가 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고 저희 그 댓글 게시판에 대통령실은 일하니까 특활비 좀 필요하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김종인 특사 누가 추천한 거냐? 김종인은 좀 아닌데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김종인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는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네. 아마 독일 미국 통은 아닌데. 네, 미국 통은 아니고 이제 독일에 좀 네. 정통하기도 하고. 예. 근데 독일 통도 맞아요? 또 오래전에 갔다 와가지고 교류가 되게 아 그런가? 84인데 이분이. 여든넷. 독일 말도 까먹었을 것 같아. 특사 이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제 독일 특사 이야기가 이게 확정인지는 네, 아닙니다만 네. 이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좀 조율을 하면서 미국이 제일 중요한 국가이고 중량감 있는 이제 인사를 보내야 된다는 인상이 강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결을 맞출 때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뭐 보수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마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균열되는 것처럼 하니까 오히려 상징적으로 보수에 어떻게 보면 뭐 책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었고 좀 그런 인물로 좀 열어놓고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은 책 사는 맞아요. 책을 많이 썼고 책을 사라고 강요를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무슨 뭐 대통령에 대한 분석책도 쓰고 책을 사라고 많이 베스트셀러 얘기하는 그 책사죠. 책사가 책 좀 사라. 책 좀 사. 예, 그 책 좀 책 사고요. 사줘라 이거야. 저는 지금 뭐 이게 뭐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언론에서 보도는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낙점한다? 저는 솔직히 저 기사를 보면서는 좀 믿고 싶지 않은 기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고 뭐 원로라고 붙이기도 저는 좀 그래요. 왜냐면 원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원로의 역할을 하면 원로인데 네. 이분은 원로의 직함을 달고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최근까지도 개혁신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들과는 최근까지도 네. 이게 팔로우업이 되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면 사실은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을 특사로 보내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인 게 첫 번째는 수사가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수사에서 왜 굳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왜 열애를 해줘야 되는가가 전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미국의 특사로 가면 이건 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좀 하더라도 굳이 김종인 외에는 그럼 갈 사람이 없겠느냐. 전 이런 의문이 좀 따라붙기 때문에 뭐 그 내막까지는 제가 지금 뭐 속보로 나와서 뭐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드는 직관적인 마음이나 생각은
왜 김종인이어야 하는가? 네. 전 근본적 의문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아버지. 이제 부자관계 끊어진 거죠. 예, 네, 부자관계는 끊어졌는데. 그리고 저분이요, 그 비서가 갖고 왔다라는 여론조사 조작된 내용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 봤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건 마치 국무회의에서 내 계엄 관련된 문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접어서 내 뒷주머니에만 놓고 안 봤다라고 한 주장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수사받으셔야지 어디 미국에 대접받으면서 저렇게 특사로 가실 수가 있는 것인지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준석 또 오세훈, 김종인 사람들은 홍준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취재를 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취재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꼭 좀 밝혀 저희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이분은 진짜 수사 대상자라니까요. 수사 대상자인데 지금 미국에 특사로 간다는 거는 명태균 특검 시한도 한정돼 있는데 그 수사 기간을 뺏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 갔다 와서 수사받아라라고 한다면 굳이 수사받을 사람을 그러면 왜 특사로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그러면 왜 영향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인물이 김종인밖에 없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쵸. 아마 이 부분은 글쎄요. 그게 좋은 인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 정통하거나 이제 국제관계에 정통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있죠. 특히 미국. 미국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 전문가도 아닌 김종인 글쎄 저는 이게 한국일보 단독 보도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듣기가 좀 힘든 기사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자가발전성 본인 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보다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명태균 특검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면 제가 만보 양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은 아시다시피 기한이 한정돼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특검인데 그 특검에 명태균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수사 대상자의 선순위로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왜 특검이 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그럼 미국을 나가야 되느냐. 그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좀 해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지금 방금 문의를 넣어놨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인선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갈, 모래, 흙 이게 잘 섞여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다라는 거고. 맞아, 석회. 명태균 씨는 또 이게 본인이 먼저 한 얘기다. 그래서 그래요? 저작권이 나에게 있으면. 명태균 스스로에게 있음을 막 강조하고 있던.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하더라. 내 말 듣고 한 거 아니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차원인지 그럴 때 김종인 위원장이 자갈목, 모래, 흙에 해당하는 원칙 있는 통합. 그렇죠? 정의로운 통합. 저는 이제 원칙 있는 통합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로운 통합에 적합한 인재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해 보이고 혹시라도 자가발전성 기사의 가능성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자세한 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원칙 있는 통합은 비빔밥이고요. 먹을 수 있죠 사람이. 맛있죠 비빔밥. 가끔씩 저도 먹는데 원칙 없는 통합 야합과 타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군대에서 하는 짬이죠. 짬통. 짬처리. 못 먹죠. 짬처리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비빔밥과 짬은 너무 달라요. 원칙이 있으면 비빔밥이 돼서 질서정연하게 담겨와서 우리가 비벼 먹는 것이고 그게 통합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먹고 남은 잔반들 다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버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이제 짬처리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섞는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없죠. 그건 통합이 아니죠. 짬통은 통합이 아니죠.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받고 클리어가 되지 않는 한은 저는 그 비빔밥의 고명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분이 저분은 굳이 통합해서 저분과 손을 잡는다면 그냥 짬통이죠. 짬통이다. 짬처리. 짬처리다. 근데 그 명태균 씨 가족들 부인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집에 그렇게 전화를 새벽마다 해놓고 수사해야죠.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분 왜 그러신데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책상 자가 발전일 가능성도 있어. 자기 책상 위에 올라온 명태균이 보낸 보고서를 안 봤다라는 게 그게 믿어지시나요? 아니 저는 그거 한 대목이 계속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아니 저도 제 책상이 있지만 제 책상에 누가 뭘 올려놓으면 당연히 보게 되잖아요. 뭘 네. 올려놨냐고.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지나쳤다? 저는 국무회의가 자꾸 떠올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저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겠습니다. 자가 발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사단정에 내정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방금 전에는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단장에 이현주 최고위원 내정. 이렇게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 단독 보도인데, 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미국 특사단을 내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특사단 단장은 이현주 최고위원이고요. 특사단의 단원으로 김우영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확인이 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한국일보가 예. 단독을 하면 문화일보는 또 11시 정도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도 예. 하나 더 얹어서 예. 이 속보 처리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당에 막 물어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맞냐? 예. 그러면 또 당에선 이 김우영 의원 말고 누가 더 가냐?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간다라고 확인이 된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이 정도면 이제 팩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맥락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